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생각보다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0.17% 하락이 나왔고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종가가 시가 대비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무려 0.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뒷심이 강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크래프톤이 정말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후장이 되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50만원의 매물대를 4번이나 도전했었는데 다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번째 시도 만에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게임주들 그리고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8%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맑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약 10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13조 원 이상이 나왔는데 지난 11월 4일 이때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7만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같이 나왔고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크래프톤. 오늘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NC소프트.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 무려 1000억이 넘는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 LG화학, 카카오, 크래프톤,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NC소프트가 정말 압도적인 거래대금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크래프톤, NC소프트, LG이노텍, 넷마블, 두산중공업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톤과 NC를 많이 매수했죠. 자,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날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1.6%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차트 위치를 보시더라도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은 0.8% 하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0.66% 하락이 나오면서 비교적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을 다시 확인해보면 어제 별다른 반등 없이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주된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 이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10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무려 6.2%의 수치가 나왔고 예상치 5.8%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였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평균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우려할 만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용인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발표를 하기 직전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만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우려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 많이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이 무디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번 달에 6%가 넘었다는 수치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그동안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감에 시장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한테 8% 이상의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오전장에는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볼게요. 일본 니케이도 0.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약보합,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국내 시장은 제가 촬영 시점에 0.5%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저점이죠. 지난 10월 12일 이 당시에 전저점이 2900포인트였고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수가 저점을 두 번 형성하고 쌍바닥이라고 표현하죠.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유효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지수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수가 어디까지 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겠다. 혹은 이 정도까지 밀릴 것을 감안해보고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매매의 방향성을 세워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식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크게 세 가지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오늘도 게임주죠.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도 NFT와 연관성 있는 업종들은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신 NC소프트, 지금 촬영 시점에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물론 상한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종가가 어디에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게임주의 상승이 정말 돋보였었고 그 중에서 NFT 관련 사업과 엮인 종목들이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말고도 며칠 전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 또 펄어비스, 넷마블까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정말 돋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어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반등이 나와서 그런지 2차원지 소재 기업들도 강한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의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은 신선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주. 이쪽 섹터의 관련 종목들도 강한 신세를 분출하였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많은 배터리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폐배터리도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이해를 보시고요. 제가 업종별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NC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부진했던 게임 흥행, 그리고 게임 유저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이런 좋지 못한 재료 때문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1조 원 이상 강하게 터졌었고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주었던 1순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2달 넘게 이어졌던 이 주가의 박스권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NC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는 NFT 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죠? 바로 NFT죠. 즉, NC도 내년부터 NFT 사업을 펼칠 것이고 나도 NFT 관련주로 볼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위메이드.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은 단순히 흥행하는 게임,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장 주된 이유가 NFT 사업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게임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쉬어갈 때 그 뒤를 이어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C도 NFT와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 게임주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거래 대금과 함께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 말고도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펄어비스도 NFT 게임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넷마블도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NFT 게임을 개발 중이고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NFT와 관련된 여러가지 게임주들, 첫 번째로 위메이드, 두 번째로 게임빌, 그리고 세 번째로 컴투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 넷마블하고 위메이드,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신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넷마블이라든지 또 펄어비스 그리고 NC까지 이 세 종목 NFT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개의 종목 중에서 특히 N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에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주가가 하락세만 이어졌었던 대표적으로 가장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다소 새로운 재료, 신선한 재료 그런 것들이 발생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NC소프트를 보시면 물론 오늘은 상한가까지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의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관점으로서 종목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정의 폭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들 어떤 종목이 새로운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처음으로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는 한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는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폐배터리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에는 제가 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화학, MPC, 영화테크, 웰크론 한텍, 파워로직스 이렇게 6종목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무려 3개의 종목이 1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영화테크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앞선 매물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조금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PC 이 종목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 17%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과거의 주가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윗꼬리와 함께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본전에 팔고 보자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과거에 매물대가 없죠. 즉 본전에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매물대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수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개장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대기업들이 뭉쳤다. 삼성, 현대차, SK, LG 처음으로 배터리 동맹을 맺었고 이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서 내년 초부터 배터리 재사용과 재제조, 재활용 이 모든 것을 일어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재료가 조금 더 뻗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폐배터리 재활용도 성장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늘만 단발적으로 이슈가 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슈가 뻗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며칠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업종과 종목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꾸준히 나오는 이슈와 테마를 보면서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지 이 점을 확인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제가 언급해드리는 업종과 종목들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업종으로 분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NC소프트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구간에서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혹시나 물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